알레르기 행진. 뭔가 그 알레르기 질환들이 행진하듯 이어지는 상태인가 그러니까요. 상상을 하게 되는 것 뭔가 같은데. 끔찍한데요? 그렇죠. 네. 과연 뭘까요? 궁금한데 김 원장님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레르기 질환이 나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알레르기 행진 또는 아토피 행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어린 나이, 영유아기에는 이제는 빨갛게 이제는 올라오는 아토피 습진이나 피부염 같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네. 가끔씩 어린 아이들 보면 볼이 빨갛게 올라오면서 진물 나고 막 가려워서 결국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네. 이제 이런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음식 알러지로 넘어갔다가 알레르기 비염이나 알레르기 천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특정 나이대에 특정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행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한 영유아는 나이가 들면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다 보니까 오늘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뭔가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해서 정말 행군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알레르기성 질환이 나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양하게 네.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자, 이 의미를 기억을 하면서, 자, 그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모두 어떤 알레르기 인자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그 다 뿌리가 같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김 원장님 좀 알려주실까요? 예, 우리 몸이 태어나면서 유전, 외부 환경, 그리고 임신 도중이나 출산 도중에 노출됐던 어머니의 환경으로 우리 몸이 만들어지겠죠. 네. 네. 이제 우리가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되는 물질인지 위험한 물질인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물질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작용을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비교를 해서 위험하다고 느껴진 물질을 항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면역세포가 면역을 해야 되겠다 느끼면 이러한 신호를 일으키는 면역 매개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면역 매개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게 헬퍼 T세포. 다르게 보면 이제 경보 시스템을 울리기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이런 경보 시스템이 작용을 했으면 상황이 해결이 되면 종료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오프 스위치를 해주는 거를 조절 T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헬퍼 T세포와 조절 T세포가 균형을 이뤄서 적절한 정도의 면역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제 이 두 작용이 불균형 상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부분이 약하게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을 이제 병기가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부 물질 항원에 작용을 했을 때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유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 같은 그런 뭐 항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뭔가 들어왔을 때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는 애가 있고 진정해다, 괜찮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균형이 깨지게 되면 우리가 알레르기성 어떤 질환,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 아토피 피부염부터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 원장님, 아토피 피부염은 이게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건지 궁금한데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예, 사실 아토피 피부염의 정확한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네. 아토피라는 말 자체가 원이 특이하다, 이상하다 약간 이런 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해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이제 특징적인 피부 증상 또 혈액 검사를 해봤을 때 면역 매개 물질 종류 중에 하나인 면역 글로불린 이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아토피구나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래도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우리 몸의 피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피부의 방어 기능을 표피장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표피장벽이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피부에 체표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수분이 증발해서 날아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건조해지니까 가려우면 우리가 긁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이렇게 또 긁으면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통해서 체표 내 수분이 더 증발해서 건조함을 유발시키거나 우리 피부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피부 상재균이 있거나 외부에 오염물질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뭐 대기 오염 문제도 있고 먼지 같은 것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가려우니까 다시 긁고 상처가 나고 또 가려우니까 긁고 그래서 네네.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이러한 이제 연쇄 과정이 무섭기 때문에 조기에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제대로 치료를 해야겠죠. 일단은 아토피 피부염을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떤 뭐 합병증이라든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나는 증상이 영유아기 때와 이제 성인 증상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경향성도 있는데요. 네. 이제 어린 경우에는 이제 빨갛고 진물이 나는 좀 급성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사춘기 지나가서 성인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가려움이 심해지면서 긁은 부분에 태선화라고 해서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자주 긁은 부위에 좀 피부가 착색이 되는 그런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토피 피부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질병들에 걸릴 확률들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이제 아까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해서 이제 천식, 음식 알러지, 비염 같은 게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뭐 결막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신경정신계 질환,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계속 가려우면 긁으니까 집중을 못하고 잠을 잘 못 자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정신계 질환이나 이제 음식 알레르기랑 영향이 되니까 소화기계 질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손이 많이 가렵고 긁으니까 수부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 또 이건 의외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도 많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조기에 치료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냥 간지럽기만 한 피부 질환이 아니었네요. 네, 그러게요. 네. 이게 심해지면은 뭐 ADHD나 불안장애, 우울장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토피 질환이 의심이 된다면 꼭 조기에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토피 피부염을 한의학으로 치료를 할 때 그 침 치료가 또 효과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자, 김 원장님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먼저 아토피 피부염의 침 치료가 가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려움 증상이 아토피 피부염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악순환의 첫 고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가려움 조절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는 가려운 것도 침 치료로 해결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가려운 거나 아픈 증상이나 우리 몸이 느끼는 불쾌한 감각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작용하는 물론 기전은 다르지만 이제 가려움증도 침 치료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일단 침 치료를 하면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가려움을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일반적인 침 치료는 급성 가려움증을 덜 느끼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침 끝에 전기 자극을 걸어주는 전침 치료를 시행을 하면 이제 만성적인 가려움도 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초에서 감각신경을 타고 뇌 여러 부위로 들어와서 이제 뇌 가려움 연관 표적들을 억제해주면서 우리가 느끼는 가려움증을 억제시켜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침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 엔돌핀 분비가 촉진이 되거든요. 다들 엔돌핀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네. 기분 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네. 통증을 줄여준다거나 네네네. 이제 불쾌한 감각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 이런 약들을 복용하는 것보다 침 치료 그리고 전침 치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절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꼭 침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사실 이렇게 침을 맞는다라고 하면 살짝 좀 따끔따끔거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가려움증이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침 치료가 또 엔돌핀까지 활성화시킨다라는 부분은 새롭게 알게 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치료 효과를 체크한 논문이 국내에서 나왔었는데요. 네. 실제 침 치료랑 가짜 침 치료를 비교를 해서 이제 스코라드라고 하는 아토피 피부염의 심각도를 측정을 하는 도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병변이 얼마나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또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 사진으로 이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네. 점수를 매기고
가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한지 또 수면 장애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주관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 점수를 통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어느 정도 심한지 또 어느 정도 호전이 됐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툴이 있는데 네. 아마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가정에서는 많이 사용을 해보셨거나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어플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피부과적 증상인 아토피 피부염이 점수로 몇 점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걸로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진짜 침 치료가 가짜 침 치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객관적인 부분에서도 호전도가 있었고 전체 점수에서도 평균 10점 정도의 감수치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10점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15점 이하면 경증, 15점에서 40점 사이면 중등도, 40점 이상이면 중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10점 정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또 한약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건데요. 네.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는 헬퍼 T 세포들이 이제 과민 반응을 해주는 과민 반응하는 거를 억제를 시켜주는데요. 다양한 한약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자원고, 연고, 이제 당기보혈탕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는 보음 보혈해주는 약들의 일부는 이제 조절 T 세포에 작용을 해서 이 균형을 맞춰주는데 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어떤 한약 이름이 잘 맞는다라기보다는 어떤 상태가 중요한지 꼭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 거죠. 아, 그러게요. 그렇군요. 네, 어떤 상태인지 일단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아토피로 가렵고 또 열이 난 피부를 좀 생활 속에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이 증상 완화 방법, 김 원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긁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어. 안 긁으려면 결국 적절한 이제 온도, 습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또 피부 위생이 중요합니다. 어. 이제 외부 환경 이제 물질이 오염 물질이 있으면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 가끔씩 이제 진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이 진물에서 또 이제 세균이 이제 번식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도 긁지 않는 거 이거 정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적절한 온도,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알레르기 행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야기한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